저희가 오늘 설명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이제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제 등급은 1등급에서 이제 1등급의 비율이 원래 4%였잖아요. 근데 창문여고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원이 지금 현재 올라가는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 273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270명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10% 안에 들어가는 1등급은 27등까지가 지금 등수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1등급 컷은 생각보다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급가는 늘어나긴 했는데 4%에서 10%로 늘어나긴 했지만 실제로는 점수가 95점 후반대가 돼야 1등급 안에 들어가서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쳤을 때 거의 1개에서 2개 정도 안에 들어가야 1등급이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점수가 다 배점은 다 문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동점자가 많은 편은 아닌데 그 대신에 상위권 친구들이 조금 많은 편이어서 아무래도 명수가 많아졌다고 해도 1등급 컷은 쉽지 않은 편이고, 등급 정도는 그다음에 그 이번에부터는 이제 올해 지금 올라가는 2학년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내신도 마찬가지고 수능도 사실 예전에 선택했었잖아요. 그래서 문학이랑 독서는 공통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문법을 선택하거나 화법 작문. 화법 작문이 예전에 어머님들이 이제 학교 다니실 때 국어 모의고사 문제 푸실 때 아마 앞에 국어 듣기 평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글로 들어온 것이 화법 작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근데 지금 올라가는 현재 2학년 친구들부터는 그게 없게 고를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해야 돼서,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약간 상위권 친구들이 주로 선택했던 문법이고 중위권 친구들이 대부분 화법 작문을 선택했다면 요새는 지금 다 공통으로 다 배워요. 특히나 창문 같은 경우에는 문법 수업을 계속 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문법 시험이 생각보다 쉽지 않게 나오는 편이어서 사실 전체 학교 입장에서, 그러니까 전체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따로 그거에 대해 부모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대학을 보내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4대를 추천하진 않거든요. 4대를 좋아했어요? 4대를, 아니 저 뒤에 친구가 있길래, 근데 4대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일단 공학이기도 하고 내신 받기가 여유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데, 어느 학교나 명수가 있고 그 정해진 명수의 비율이 정해지는 거라서, 특히나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뭐 속된 말로 와 저기 공부 진짜 안 해 라고 해도 1등급 받을 만한 친구들은 다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1등급 컷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그럴 바에는 사실 저는 학교 안에서 공부를 조금 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4대는 너무 활동 중심이 많기 때문에 사실 내신 준비하거나 내신은 쉽게 볼 수 있다 해도 등급 받기 생각보다 어렵고 모의고사 준비를 거의 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동네에서 수업을 이제 몇 년 할 때 보면 대부분 정하는 게 이제 개성이 이제 공부 좀 해야겠다. 그럼 개성. 그 다음에 여자친구들이 조금 너무 빡센 건 좀 싫은데 공부 좀 해볼까 싶으면 사실 창문이 제일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창문이 내신도 너무 빡빡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모의고사 공부도 하나도 시키지 않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공부 좀 시키는 분위기여서 그런 점에서는 창문이 1지망이시죠. 대부분 나쁘지 않은 좋은 선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 중학교 때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이렇게 사실 어머님들 오셨을 때 보면 대부분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을 두신 자제분들이 조금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 중학교 때 독서도 많이 하고 아마 학원도 좀 다녔을 거예요. 중학교 국어학원. 근데 중학교 때 국어 점수가 90점이 항상 넘었다고 해도 그게 고등학교 국어 점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독서를 많이 했다 해도, 어린 시절 독서를 많이 했다 해도 그게 고등학교 문학 점수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학교 때,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하는 독서는 상의력을 막 발현시키잖아요. 근데 나쁜 방향이긴 하지만 이 수능이나 내신이라는 게 상상력을 너무 크게 원하지는 않아요. 출제자가 원하는 답은 정해져 있고 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 똑같은 상황에서 인물 간의 관계에서도 막 나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저렇게 할 수도 있잖아 하는 순간 이제 틀려요. 그래서 오히려 독서를 많이 했다고 해서 안정적인 점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독서를 안 했다고 해서 또 불리하다고 볼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학습을 하게 되면 중고등학교 성적까지도 쭉 유지가 되는데, 중학교 때 그 독서량만 믿고 자기 뜻대로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 근데 고등학교 유형은 대부분 다 일단 외부 지문이 많이 시험 문제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범위 자체도 양이 많아서 중학교 때처럼 사실 그 한두 주 정도, 그 다음에
그 추론 같은 문제가 많아요. 특히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창문은 시험지 분량 자체도 굉장히 많아요. 많으면 12페이지, 대부분 10페이지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분량 자체가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공부량이 일단 많아져야 그거에 대비해서 문제를 푸는 시간도 조금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독서량이 많다고 안심할 것도 아니고 중학교 때 독서량이 없다고 딱히 불리하지도 않다. 지금 이제 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창문여고 국어의 특징을 딱 몇 가지로 정리하자면 창문은 문제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9개, 9개, 9개거든요. 문학 9개, 독서 9개, 문법 9개 이렇게 27문항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주변 학교들은 대부분 문항수가 많으면 24개, 어떨 때 적으면 20문항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창문은 문항 개수가 일단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27개 안에서 999가 정확히 나오거나 아니면 9개, 8개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변하기는 하지만 전체 총 개수는 27개다. 그 27개 중에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교과서 비중이 높지는 않은 편이에요. 교과서는 그 특정 제재 중에서 다루겠다 싶은 소설이나 시 같은 거 하나 다루는데 소설이 나온다고 하면 그 교과서에 실린 부분이 나오는 건 아니고 자주 출제되지 않았던 그 소설 안에 다른 부분이 출제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외부 지문이 많이 나오는 거. 그다음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문항수가 많아서 일단 시간 압박이 은근히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교시에 50분 수업을 보잖아요. 고등학생.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인데 이제 50분 수업 중에 앞에 마킹하고 뒤에 마킹하고 하면 실제 푸는 시간은 4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게 은근 애들 친구들이 다 압박적이라고. 그걸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저희 반에 뭐 그 100점 계속 받아서 전교일등하는 친구도 있고 그보다 이제 못하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그건 어느 친구나 다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27개의 문항이 많다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학교는 이제 독서 같은 걸 빠지거나 문학은 대부분 꼭 들어가는데 독서 영역이 빠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창문여고의 특징은 세 가지 영역이 무조건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그건 2학년에 올라가도 마찬가지예요. 2학년에 올라가면 저기 위에 있는 대로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는 다 공통국어 1, 2를 하고 2학년에 올라가면 저건 선택이 아니라 학교 지정 수업이거든요. 학교 지정에서 1학기는 문법, 2학기는 문학을 넣긴 하는데 문법을 할 때도 독서를 다루고 그 다음에 뒤에 문학을 할 때도 독서를 다루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문법이나 문학이나 독서 세 가지 영역을 모두 다루는 편이다. 근데 그 중에서 문법도 독서도 다 교과서에서 쓰진 않고요. 문법은 실제 기출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학년 구분 없이 문법은 1학년, 2학년, 3학년과 다 똑같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에서 나온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문법을 내는 편이시고 독서는 같은 학년의 모의고사 문제를 대부분 출시하시는 편이어서 뭐 중간고사에 3월 거, 그 다음에 기말고사에 6월 거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이용하시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고르게 공부하기에는 사실 창문만한 데는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사실 제가 볼 땐 너무 어렵진 않지만 친구들이 볼 때는 세 가지 영역을 모두 다루니까 부담이 되긴 하지만 공부를 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딱 적당한 유형의 시험 문제를 내시는 편이고 그 다음 수행평가는 대부분 저희 반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1등급, 2등급 안에서 이제 끝나는데 등급에 상관없이 고 2등급 정도 받는 친구들은 다 수행평가는 만점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수행평가 40%예요. 그래서 중간고사를 잘 보고 기말을 망하면 거기에서 30%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도 말할 때 하나를 잘 보고 하나를 망하는 것보다는 비슷비슷하게 차라리 잘 보는 게 총합을 만들기에는 좋다.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는 그 뭐 활동이 엄청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그 서평, 글쓰기를 하는데 그거는 대부분 만점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친구들 중에서는 1점 감점된 친구 빼고는 거의 다 40점 만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창문 같은 경우 평균 점수가 75점 후반대 나오거든요. 75에서 79점 정도 나오는데 수행평가 빼고 나면 대부분은 다 중간 점수, 기말 점수에서 등급이 갈린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대는 그 좋아하는 사대는 가면 막 글쓰기 겁나 해야 돼요. 막 소설 쓰기 하고요. 한성여고는 뭐 하냐면요. 이 동네에 있는 문인들과 관련된 장소 탐방해야 돼요. 탐방하고 사진도 찍고 글쓰기도 해야 되고 조별과제도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근데 그에 비해 창문은 사실 조별과제도 거의 없고요. 다 개인적으로 글쓰기만 하면 어느 정도. 그래서 글쓰기 전에 수행평가 전에 이제 그 학생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물어봐요. 이제 이런 거 쓸 건데 어떠냐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틀만 잡아주고 고쳐만 가면 웬만하면 다 점수는 잘 받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창문여고 이제 시험지 몇 개 보여드리려고 준비해봤는데
창문여고 문제 27개 있다고 했잖아요. 27개 중에 이 19문항이 대부분 다 보기가 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 특히 문학도 다 보기가 있어요. 근데 보기가 있으면 선생님들이 원하는 스타일은 사실 수능형이신 거예요. 그래서 수능형의 시험 문항 안에 내신 과목, 내신과 관련된 내용을 넣긴 하시는데 이제 변별력을 키우려면 아무래도 조금 추론하는 것들이 필요하니까 보기를 넣는데 어떤 보기를 넣으시냐면 요렇게 보기를 넣어줘요. 그래서 문학 용어, 사실 전공책에서 보는 것들이거든요. 뭐 초점화자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정서 운영의 시, 문학의 전반적인 그 전공과 관련된 용어들 많이 사용하셔서 문제를 내시는 편이에요. 근데 사실 함정은 보기는 어려운 것 같으나 선지 구성은 되게 어렵지 않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이 선지가 이 지문이 뭘 원하는 거였으니 대입만 하면 되는데 이제 어린 친구들이 보기에는 사실 다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제 눈에나 쉬운 거지. 친구들이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보기가 많으면 부담이 되고 겁을 많이 먹게 되고 그리고 읽어야 하는 글자 수도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문학에서 이 상위권 친구들이 저희가 문법도 있고 독서도 있고 문학도 있잖아요. 근데 상위권 친구들이 어떤 영역을 제일 어려워할 것 같으세요? 친구는 어떤 게 가장 어려운가? 독서가 어려울 것 같지만 학년이 올라가면 오히려 독서보다 문학을 더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내신 문제가 문학이 어려운 이유는 독서는 사실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읽기가 좀 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읽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게 독서인데 문학은 읽었는데도 이게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 아닌지 헷갈리기 때문에 오히려 문학을 어려워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할 때도 사실 순차적으로 하긴 하거든요. 내신 준비할 때 일단 문법을 먼저 해서 정리를 한번 샥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매주 문법 문제가 겁나 이제 나가는 거죠. 문법 이제 연습하면 되니까. 그런 다음에 먼저 하는 게 문학을 먼저 해요. 문학을 먼저 하는 이유는 제일 많이 다 반복해서 하기도 하고 저희가 볼 때 너무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것들도 친구들은 다 자기만의 독특한 해석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고르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해석을 여러 번 해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 어머니와 자식 간의 관계를 다루는 문학 작품에서 이 출제자가 원하는 거 또는 작가가 원하는 거 이 장면을 보고 어머니의 사랑이 겁나 감동을 막 받아야 되는데 저는 막 감동받거든요. 제가 막 너무 슬퍼서 수업하기 어렵다고 얘기할 정도인데 이 친구들은 도대체 어느 부분이 슬픈 거냐고. 이 장면이 너무 슬프지 않냐고. 엄마가 지금 자식이 밟아놓은 발걸음을 보면서 울면서 지금 빌고 있지 않냐. 그게 도대체 그래서 그렇게 그거는 이제 친구들의 감성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나이가 되면 저절로 생기는 체득되는 게 있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어려워하고 그런 출제자 의도를 파악하기 힘들어서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학이 용어가 많이 이용되는 문제로 구성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려워서 심리를 파악하는 것도 어렵고 이렇게 제시된 내용들을 다시 분석해서 풀어가는 것도 어려워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미리 공부를 좀 하고 연습을 하는데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외부 지문 같이 보기에는 드러나거든요. 이제 왼쪽 게 시험 범위였던 문항인 거고 실제로 출제된 문제이고 이제 오른쪽 게 저희가 연습했던 것들. 그러니까 이제 작품을 주면 그 작품과 관련된 소재와 비슷한 거 또는 구조가 비슷한 거 그런 거 계속해서 연습을 같이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할 때는 친구들이 반신반의하죠. 이것까지 해야 돼요? 심지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신은 이것까지 해야 돼요. 같은 것까지 해야 100점이라고. 내신은 사실 한 문제 두 문제에서 갈리는 거기 때문에 등급이 아니 이것까지 한다고 나올까요? 나올 수도 있으니 무조건 하는 거라고. 그래서 공부를 시켜서 맞추기는 했는데 범위의 작품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근데 그런 거는 시험 때만 바짝하면 되지는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공부를 좀 폭넓게 해줘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등급이 2등급 받기는 되게 쉬워요. 공부를 좀 내실 빡세게 좀 다다다 시키면 2등급 받기 쉬운데 1등급에서 1등급에 딱 올라서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플러스 알파 되는 지적인 부분이 좀 필요해요. 국어라는 게 속된 말로 그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는 돈이 좀 많이 필요하고 수학은 지능이 좀 많이 필요하고 아무래도 머리 좋은 애들 따라가기 어려운 게 수학이기도 하니까 국어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려서 그러니까 미리미리 많은 작품을 좀 다루고 미리미리 많은 걸 배워놓으면 그걸 언젠가는 다 꺼지고 와서 써먹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써먹을 재료가 없으면
거기서 이제 문제,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내실 때 그거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시험 대비는 대부분 6주 전부터 하는데 그 전에는 시조도 몇십 편 한 번 정리하고 그 왜냐면 선지에 시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외에 시험 범위와 관련된 연관 있는 작품들을 함께 다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제가 창문 맡은 지 몇 년 차, 4년 차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사실 작년이 진짜 이제 좀 올랐을 거지. 생각했던 것만큼 잘 펼쳐졌다 싶은데 사실 이제 작년부터 이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해서 조금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창문의 시험 스타일은 내신 스타일은 수능형을 표방하되 그 안에 디테일은 내신형에 가까운 문항들을 많이 출제하시는 편이다. 그래서 일단 큰 흐름은 수능에 맞춰 가야 돼요. 그거를 좋아하세요. 특히 이제 그 선생님들이 지금 2년째 같은 선생님이 1학년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아마 올해도 크게 변하지 않으실 거거든요. 제가 확인해 봤을 때 같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의 스타일이 그래도 수능형을 많이 표방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 분이 같이 있는데 한 분은 수능형을 표방하시고 한 분은 디테일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큰 흐름은 수능형으로 가서 문제의 틀은 수능형 같지만 사실 그 안에 내시는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해야 되는 문제 스타일이 많은 편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번으로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건 지문 분석을 굉장히 다방면으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급이 올라갈수록 문학을 더 어려워하기 때문에 문학도 여러 번 하고 그리고 문제가 27개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험지를 받는 순간 지문을 읽어야 된다? 그럼 이게 끝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지문을 읽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공부가 다 되어 있으면 문학도 그렇고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지문은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는 다 암기가 된 상태여야 부담 없이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시험 보기 전에 미리 말하긴 하지만 시험지를 받는 순간 문제를 풀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의 지문이 이게 지문이 어디 있었지? 라고 하면 이미 공부가 안 된 거라고.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공부를 진짜로 완벽하게 했다면 이건 어디에 있었지? 확인은 하되 이건 어디에 있었지? 이렇게 바로바로 짚어서 갈 수 있어야 돼요. 특히 비문학 지문도 생각보다 쉽지 않게 나오는 편인데 독서 영역도 지문이 어느 정도 머리에 쫙 펼쳐질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문제를 풀 수 있어서 저희가 여러 번 반복해요. 거의 3번 정도, 3번 이상이 되게 반복을 하는 편이고 여유 있게 잡고 분석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문제 많이 푸는 편이에요. 숙제도 국어 치고 많은 편이에요. 과학도 하고 여러 개 하잖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제가 다른 과목이 많으니까 국어 조금 내줄게 이렇게 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 국어 문제는 진짜 풀 수 있는 문제는 웬만하면 다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풀어서 그거에 대해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범위에 대한 범위가 범위가 끝나고 나면 설명이 전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매주 이제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처럼 모의고사를 실시해서 틀린 것들을 분석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복습 돌고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보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방법도 사실 알려줘요. 이런 문항일 경우에는 앞에는 끊고 뒤에는 이렇게 두 개 연결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이제 초반에는 조금 연습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1학년 때는 문제를 푸는 것도 같이 연습을 좀 많이 하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제가 많은 학생을 많이 받지는 않거든요. 10명 정도에서 사실 그래서 작년에 친구들은 모은 다음에 사실 반을 나누기는 했어요. 반을 한번 나눴어요. 왜냐면 너무 많으면 제 손이 타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고 확인하고 싶어서 반을 나눠서 제가 다 관리를 하는데 개인별로 이제 순서대로 과제는 나가요. 1단계, 2단계 과제가 나가는데 이제 1단계가 완료가 안 되면 2단계가 배부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밀리면 이제 한 번에 이제 모아서 그게 해결이 돼야 다음 단계가 나아갈 수 있도록 관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수준별로 클리닉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 직접 하고요. 저희 반의 가장 큰 장점은 이건 이제 자랑하려고 넣은 거. 저희 반 자랑하려고 넣은 거. 저희 반에 100점 몇 명 있거든요. 네, 지금 2학기 때 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100점 받은 거 이럴 수 있다. 고등학교 국어도 사실 노력만 하면 100점 받을 수 있다. 이런 거 저희 다 1대1 카톡방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 진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냥 혼자 친구들 있는 데서 질문하기 사실 부담스러우니까 각자 따로따로 질문하기 위해서 다 학생마다 다 1대1 카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회 가서 그
피드백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진행이 되는 편이고 그거만 잘 맞추면 될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수업에 대한 충실성, 성실성 그게 되고 두 번째 문제풀이에 대해서 꼼꼼한 문제풀이가 되고 세 번째 피드백이 딱 완료가 된다면 딱 누구든지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창문 문제 스타일 수준이 너무 어렵지도 않고 또 너무 쉽지도 않기 때문에 사실 제가 딸이 있다면 보내고 싶은 학교 중에 사실 하나예요. 제가 딸이 있다면 공부 진짜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사실 창문이 괜찮긴 하거든요. 저 아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100점 받은 친구가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설명회 준비할 때 후배들한테 창문여고를 추천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 물어봤을 때 딱 그 친구가 한 말이 그거였거든요. 내신이 너무 빡세진 않고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하는 분위기도 아니니 가서 딱 적당히 내신을 취하고 수능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서 자기가 선택했다고 했거든요. 그 친구가 본 경향이 제가 보고 있는 경향을 딱 맞기 때문에 이미 이제 청문여고에 이제 배정을 받았으니 그거에 맞춰서 딱 공부를 하면 기대할 만한 성과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겠습니다. 있을까요? 방학 때 2회 수업까지 하셨잖아요. 네. 학교 다닐 때도 일주일에 한 번. 지금 맞아요. 저희는 국어는 다 일주일에 1회 4시간 타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이제 개인별로 따로 오는 클린 시간에 따로 와야 되는 게 있죠. 저희는 지금 정규 수업은 다 학교별 수업은 주일에 4시간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시간이 근데 있지도 않더라고요. 많이 친구들이 평일에 바쁜 편이어가지고. 네. 다른 것도 궁금하신 거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창문돼서 좋아요? 일지망이 창문이에요? 일지망 사회고 아 그랬구나. 왜요? 좋아서? 좋아 보여서? 사대보고 학생들한테는 좋아요. 그 재밌거든요. 재밌는 거 많이 해요. 그리고 온갖 이제 시범 같은 거 많이 하고 학생회 활동 같은 거 많이 하고. 근데 이미 뭐 결정됐으니 창문에 가서 전교 1등 하면 되죠. 그렇죠? 창문 가서 전교 1등 하면 되지. 이미 뭐 어제 정해졌으니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돼요. 근데 저희가 한성도 하고 성신도 했는데 거기는 다들 일지망이 아니잖아요. 거기서는 일지망이 창문이나 그렇고 영문이거든요. 네, 다들 표정 그렇게 딱히 좋지 않으세요. 네, 좋지 않으세요. 근데 뭐 결정됐으니 어떻게 해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대비를 착실하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창문 270명이나 되는 거 사실 엄청 좋은 조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영문이 조금 더 좋아하는 이유는 남녀공학에서 친구들이 좀 좋아하긴 하지만 공부하는데 무슨 남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동네에서는 창문이 근데 대신에 이제 수능 공부를 좀 많이 좀 꼼꼼하게 시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올해 보는 친구들 보니까 내신은 딱 시키는 대로 시키는 것만큼 잘 쫓아오면 딱 거기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고 근데 거기서 이제 플러스 되는 건 모의고사 공부를 수능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면 그거 관리만 잘 되면 훨씬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창문인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질문하실 거예요. 모의고사는 방학 때 좀 보완해서. 네, 그 모의고사는 저희가 그 내신이 끝나면 무조건 다 모의고사예요. 내신 6주 때 딱 6주 내신하고 그 외에는 무조건 모의고사인데 저희가 지금 창문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방학 때 제가 문법 4주 특강 하거든요. 심지어 무료로.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학년에 올라가면 1학기가 무조건 문법이에요. 그래서 문법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방학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법 복습하는 거.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무조건 같이 실시해요. 모의고사도 이게 방법이 있어요. 푸는 방법이.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은 풀어봐 그러면 어떤 학원은 풀어봐 그리고 그냥 풀고 말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다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설명해주고 그리고 나 또 연습하고 그런 다음에 또 실전으로 한번 보고 해서 그거를 이제 몇 주 또 타다닥 하면 딱 겨울방학 끝나고 3월 모의고사 보거든요. 그럼 3월 모의고사 점수가 또 잘 나와요. 바짝 잘 나와요. 근데 학기 시작하면 사실 모의고사 공부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조금 놓쳤다가 육모 보면 조금 점수 좀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여름방학 때 모의고사 공부 또 바짝 시키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조금 9월 모의고사에 또 시험 잘 보고 그래서 모의고사도 내신이 끝나면 무조건 반복합니다. 반복해서 몸에 익숙해져야 이게 문제풀이가 좀 쉽게 가지 그렇지 않으면 풀기 어려워요. 왜냐면 80분 모의고사 봐요. 모의고사 80분이고
사실 이제 쉽게 어머님들 중에 가끔 국어 우리말인데 왜 이렇게 못 보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데 쉽지 않아요. 왜냐면 국어 모의고사 1교시 언제부터 보는지 아세요? 1교시가 8시 40분부터 1교시 모의고사예요. 아침에 잠도 잘 안 깬 친구들이 45문항이나 되는데 심지어 거기 비문학 지문에 주식 나오죠. 그 다음에 환율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거 푸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대단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미리 연습이 좀 자주 돼줘야 그래 뭐 푸는 거지 하는 마음으로 풀 수 있으려면 방학 때 빼고 그러니까 내신 딱 6주 기간 빼고는 무조건 다 모의고사 공부합니다. 그거 관리하지 않으면 사실 나중에 가서 점수 쉽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는 편이에요. 지금 다 학원 보내고 계신 거 아니에요? 보내고 계시죠? 보내고 계시면 지금 다 하는 건 아마 똑같을 거예요. 여유가 있으시다면 지금 하기 좋은 건 사실 고전소설 읽히기. 저는 저희 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한테 고전소설 읽히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 학기 들어가면 사실 책 읽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독서하라고 저는 강요는 안 해요. 지금 와서 독서로 국어 점수를 올리는 건 너무 교과서적인 말이고 그거는 그냥 문제풀이를 위한 독서를 할 거기 때문에 그건 지문으로 공부가 학습이 되면 되는데 입학하기 전에 어머님이 시키시면 좋을 거는 고전소설. 고전소설은 내용이 빤합니다.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왜 요새 유행한 드라마 보면 딱 불륜남 있고 불륜녀 있고 막장이잖아요. 그것처럼 고전소설도 읽으면 딱 몇 가지 영웅소설, 분단소설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유가 되신다면 지금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문법 입학하기 전에 지금 있는 학생들 2번에서 3번 정도 반복해서 보내거든요. 문법이 이 창문여고의 문법의 특징이 그러니까 다른 학교를 예로 들면 영문 같은 경우에 문법도 굉장히 단순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 지식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면 고등학교 이 창문여고 문법 문제의 특징은 고3, 9부 상관하지 않고 다 모의고사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약간 의문과 관련된 시험 문제야. 하지만 의문만 안다고 되진 않고 뭐 문장 성분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단어의 품사 같은 것도 다 이용해서 나와요. 그래서 저희 이제 뒤늦게 합류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아니 왜 자음도 비음화 유음화 하는데 내가 품사도 알아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정도로 폭넓은 문법 지식이 좀 있어야 푸는데 유리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복습 그러니까 지금 학습이 되고 있다면 가장 좋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그렇게 다 학원에서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진행하고 있으면 딱 지금이 좋은 타이밍이다. 공부시키기. 아직 2월 이제 시작이니까요. 2월 한 달도 빡세게 하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어요. 알겠죠, 학생? 고전 소설을 읽어가시면 나중에 고전 문학이 어려운데 문학 중에서도 사실 고전 문학이 어렵잖아요. 어머님들이 막 가끔 고전시 고전 소설 너무 어려워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하나요? 하시는데 걔는 문제 많이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단어도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단어 몇 개만 알면 풀 수 있거든요. 오히려 요새는 어려운 건 현대 작품. 현대시, 현대소설이 약간 막연하고 모호하게 나올 수 있어요. 주체적으로 형상화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딱 읽기 좋은 거는 나중에 부담되지 않으려면 고전소설 같은 거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문법 정리해 주시고 그렇게 준비해서 입학하면 아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질문 없으시면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